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어떤 이야기 했나? 교재의 목차를 이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임베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이제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신경망에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베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이제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이제 드리면, 만약에 이제 어제 컴퓨터를 켜놓고 가셨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동작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켰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도커를 이제 다시 시작하실 이제 필요가 있는데, 도커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 컨테이너즈를 보시면, 컨테이너즈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재시작이 되면 이 컨테이너즈가 자동으로 실행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커가 이제 새로 시작돼서 컨테이너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지된 상태를 이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지하시려면 요 액션 버튼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정지가 되면 상태가 이제 exit이 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포트가 더 이상 이제 클릭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피터 랩을 이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서버 커넥션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제 한 번 실행을 잘 하시고 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생. 그러면 다시 이제 러닝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웹브라우저를 닫았다, 이렇게 이제 닫으셨다, 그러신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클릭해 주시면 그냥 잘 열립니다. 따란 하고 이제 어제 이제 작업하시던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잘 있고, 어제 올려놨던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TensorFlow 2 커널을 선택해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셔도 되고, 혹은 어제 상의드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거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 뭐 장단점이나 이게 특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든 이제 원하시는 걸 이제 선택하셔서 수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습 폴더에서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강점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 노트북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커널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암호 입력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드 베이직 이렇게 이제 암호를 입력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파일을 이제 만드는 이제 부분은 이제 어제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2일차 노트북이 이미 이제 어제 말뭉치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GPU 가속도 이제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우리는 어제 벡터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에 관련해서 이제 백 오브 워즈라고 하는 이제 가정으로 이 벡터로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이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3절에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 어떤 단어가 이제 같이 쓰였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이제 2003년에 이제 npm과 2013년에 이제 워드 투백,
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이제 가기 전에 한국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형태서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도 이 4일차에 이제 첫 번째 NPLM까지 이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3일차 한국어 전처리까지 우리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신경망에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일차에는 기대하시는 이제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4일차에는 그리고 이제 5일차에는 그런 사전 훈련 모형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60페이지, 61페이지의 맥락으로 이제 가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인베딩을 이제 만드는 이제 방법과 이제 관련이 이제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 다음 같은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사랑해요. 이제 원래 문장이 다음과 같다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정규어가 될 수 있고 형태소 분리.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이런 식으로 형태소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수 시퀀스로 만드는 거는 일단은 그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단어 뭉치를 이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언어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분포 과정을 이제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점에 여기서 이제 뉘앙스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중에서 이제 맥 오브 워즈를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1일차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해당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이 신경망 리뷰를 이제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카테고리컬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어 뭉치 기반으로 변환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이제 보여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최대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88%까지 이제 정확도를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모형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2일차에서는 이제 세종말뭉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상의를 이제 드리고 싶고 그 세종말뭉치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소개를 드린 바 실제 요 확장자는 txt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제 XML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뽑아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에 좀 이제 수고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 파이코 요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종말뭉치에 대해서 리더를 이제 제공하면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2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데이2에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넘파이 일단 이제 필요하죠. 펜다스 종종 이제 쓰이고요. 그래프 시각화를 할 때 이제 가끔 이제 PLT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이죠. 텐서플로우 이제 기반이고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의 이제 고수준 API인 이제 케라스 다음 같이 이제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케라스를 이제 쓸 거면 이제 케라스에서 레이어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대표로 뭐 텐서플로우 버전 같은 거 확인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라스 이제 버전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GPU 가속과 이제 관련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TensorFlow config에서 리스트 이제 physical device 그래서 이제 GPU가 이제 있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컨테이너를 정지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그 연결에 살짝 그 어려움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커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피터 서버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새로 고침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2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해 주겠습니다. 연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커널을 한번 다시 실행해 주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상의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성 로그가 좀 발생하는데 요건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더 실행해 주시면 이제 정보성 로그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보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매일 똑같겠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임포트를 하기로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이제 무조건 사용이 되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밥 먹는 거랑 비슷하죠.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연결에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은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시면 저랑 같이 이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줌을 통해서 화면 공유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참조하시고 또 이제 제가 글씨 크기도 조금 더 이제 키웠습니다. 혹시 이제 나는 줌은 귀찮고 그냥 여기 있는 화면 보고 하겠다. 근데 이제 화면에 글자가 너무 잘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가능하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화면을 이제 조정하시려면 이제 컨트롤 더하기와 컨트롤 빼기를 사용하시면 이게 그 웹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더하기와 컨트롤 빼기로 이제 그 글씨 크기 조정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크기로 조정하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세종말뭉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재 없어요. 교재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세종말뭉치 이제 어제 실행한 것이 다시 한번 잘 실행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같이 확인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XML 파일들은 서로 이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이제 특화된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드니까는 아무래도 어제 그 XML 이제 파싱한 이제 수고가 좀 이제 덜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파이코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있어서 고맙죠. 그죠? 고마운데 요 파이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코 0.43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런 걸 제공하느냐?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XML 이제 파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지 않도록 제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근데 이 세종말뭉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 이거를 활용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전 훈련된 모형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실습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절 목록을 이제 획득하는 것과 이제 태그드 true를 하게 되면 이제 형태 분석 목록을 이제 획득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 분석 목록 자체는 이제 어절과 형태 분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라고 하는 어절이 타와 고라고 하는 이제 형태 소와 이제 품사 태그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해서 우리가
그 지금 파일 아이디즈를 이렇게 이제 스포큰에서 워드 태그 이런 식으로 이제 획득을 했잖아요. 근데 이 파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업로드를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압축을 이제 풀어갖고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됐고, 스포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워드 태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파일들이 이제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지금은 이제 딱 하나만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다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아이디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지정하려면 수백 개를 여기다가 목록을 제공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제 볼게요. 파일 아이디즈를 이 워드 태그 안에서 제가 이제 이 정규식을 이제 사용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 글자 한 개 이상으로 이상이면서 점 텍스트로 끝나는 이런 이제 파일들로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전체 이제 파일의 이제 개수가 이제 몇 개인가를 이제 파일 아이디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식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혹시 정규식에 대한 리뷰가 이제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그 복사하신 다음에 그 챗GPT가 정규식 같은 건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냥 뭐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요거를 이제 해설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정규 표현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단일 문자인데 그것이 이제 한 번 이상 발생하니까 따라서 아무 글 하나 이상의 문자가 이어지는 이제 패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점 텍스트로 이제 끝나야 된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잘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정규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리뷰가 필요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제 챗GPT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왜 했냐라고 하면 스포큰의 워드 태그에 텍점 텍스트로 끝나는 파일들이 많은데 총 200개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200개나 되는 파일들의 목록을 직접 획득하는 이제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제 통해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개나 되는 이제 파일들에서 우리가 이 어절 목록과 이제 형태 분석 목록을 이제 획득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200개나 되는 파일이라도 이제 처음에 이제 머지를 하게 되면 이게 메모리에 대한 이제 고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자동으로 좀 생략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200개나 되는 파일이라도 첫 번째 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못하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잘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통계 분석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이제 세워볼게요. 목표는 형태소 기초 통계. 그냥 뭐 통계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형태소들이 이제 그 몇 개가 이제 있는지 이런 점 그리고 이제 어절과 이제 형태소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통계 이제 관계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그 어절들을 이제 획득하는 것 이제 어절들 자체는 그냥 이제 워즈를 통해서 이제 어절이 이제 획득이 이제 되는데 실제 이제 형태소들은
그 바로 이제 획득은 안 되고 이제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이제 형태 분석의 이제 개수를 이제 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태 소 목록을 이제 원한다. 이런 경우를 한번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소 목록은 이제 어절에서 이제 형태 분석 목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형태소 목록은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형태 분석을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작성할 때 조금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태소 목록을 이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어절은 이제 제외하고서 형태소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잘 된다 싶으니까는 이제 요거 이제 리미터를 이제 해제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형태소를 우리가 이제 획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소 목록이 이제 총 개수가 이제 몇 개인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엥. 자, 됐고. 지금 이제 그 전체 200개의 파일을 읽어드려서 획득한 형태소의 이제 개수는 160만 개 정도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규모가 이제 있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형태소 목록이 이제 지금 이제 비어 있으신 이제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일련의 이제 코드들을 이제 가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리더를 이렇게 이제 실행하시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코드가 이제 실행된 걸 가정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한 대 이제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를 여기서 이제 바로 읽어드리고 형태 분석 목록을 이제 이렇게 이제 획득했다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가 이제 동작하는 겁니다. 이제 임포트문까지 이제 완결성 있게 한번 이제 제공해 보겠습니다. 리더에서 임포트 이제 세종 포커스 리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코드들이 그 뭐 그 실행 이제 순서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제 하나의 셀에 한꺼번에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한 20여 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던데 그게 이제 실제로 200여 개 이제 파일들을 읽어드려서 처리를 이제 실제 이제 XML을 이제 파싱하고 이제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이제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30딱 30초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그 요 이 관찰하는 코드 자체는 여기서 이제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를 다시 실행하면 이제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요거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별개의 셀에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그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드롭박스에 올려주시고, 또 이제 제가 그 알림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확인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올렸다, 스크린샷 보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주신 것처럼요.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시면 이제 요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리더에서 파일 아이디의 이제 길이가 딱 200개여야 돼요. 같은 이제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설션에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200개가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이제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게 이 정규식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파일이 획득이 안 되면은 형태 분석 목록도 이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160만 개 정도의 이제 형태소를 이제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오늘의 이제 논의 첫 번째 66페이지를 이제 참조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2.3절에서는 그 언어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단어 시퀀스에 이제 확률을 부여하는 이제 모델인데, 어떤 이제 특정한 문장이 하필이면 그런 순서의 단어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확률을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챗GPT와 같은 것들은 이제 언어 모델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예시를 이제 간단하게 공감해 보겠습니다. 누명을 쓰다. 이거는 이제 그럴 법한데, 누명을 당하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약간 어색하죠. 2시 32분인데 2시 32분은 좀 이상해요. 그죠? 난폭 운전인데 무모 운전 이렇게 하면 뭐 북한에서 왔니? 뭐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누명을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쓰다, 당하다 중에서 이제 어떤 값이 이제 나와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자신감을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문을 이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문의 이제 단어들이, 예문이 예를 들어서 나, 너, 사랑이라고 한번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소 분석을 다음과 같이 이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논의드리는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서가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이제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단어들의 순서로 문장이 발생할 확률과 관련된 것이 이제 언어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인 언어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이제 말뭉치를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요 각각의 형태소들이 이제 그 말뭉치를 통해서 어떠한 확률로 발생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즉 무슨 말인가면, 우리 이제 요런 그 표기를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은 그냥 잠시 잊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잊고 여기 첫 번째 W1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W1은 이게 첫 번째 단어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계 기반으로 그 언어 모델을 이제 수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형태소 이제 전체가 160만 개잖아요. 그럼 이제 160만 개에서 나라고 하는 형태소가 몇 번이나 등장했는지를 세어 보면 이제 형태소의 개수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형태소 목록에서 형태소 목록을 조금 정제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형태소만 이제 남겨두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품사 태그는 이제 없애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제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태소 목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타, 고, 가, 아, 지하철, 마침표, 기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소 목록을 우리가 이제 그 펜더스 이제 시리즈를 이제 해가지고 밸류 카운트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형태소 도수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형태소 이제 도수를 이제 보시면 한국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소는 쉼표였네요. 의외로 쉼표였고, 그리고 이제 맞춤표가 이제 두 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랑 더하기 하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한다 하였다. 우리는 이제 하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는, 가 이건 어떤가요? 이 조사가 빈번하게 활용이 되잖아요. 한국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한국어의 특징들을 이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 형태소 도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됐는데 이 형태소 도수를 이제 비율로 이제 바꾸면 이제 P1이 이제 됩니다. 즉 P1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형태소 도수의 합계를 이제 P1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한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첫 번째 단어는 그냥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아무 말이나 해봐.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봐라고 하면은 뭔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아무 말이나 할 때 이렇게 시작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의 이제 확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뭐까지 고려가 돼야 될까요? 품사까지 고려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명사로 시작할 수 있죠. 나는 이런 대명사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뭐 성주는 이렇게 대명사로 시작할 수 있고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4로 시작할 수는 없고 2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확률 자체는 되게 훨씬 더 정교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건 좀 복잡하니까 아까처럼 이제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로 시작할 확률은 어, 지금 현재에 따르면 이제 P1에서 나자를 찾으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1에서 그 나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확률이 이제 있는데 이제 P1에서 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W1이 나일 확률인 거죠. 요거 이제 소수점이 너무 이제 자니까 소수점 한 두 자리까지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해볼까요? 그러면 현재의 우리 이제 세종말뭉치에 따른 세종말뭉치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이제 수행하고 나니까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떤 단어가 나의 확률은 0.62%입니다. 그죠? 그냥 무슨 말이든 해봐 라고 했을 때 나로 시작할 확률이 이제 0.62%라는 거죠. 수많은 이제 단어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 통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측면인가라고 하면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말뭉치에서 말뭉치를 근거로 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센 다음에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그 형태소들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이제 단어의 빈도를 이제 구하면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서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다음 같은 확률을 이제 가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죠.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W1의 이제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 W2 그리고 임의의 이제 W T까지의 확률입니다. 이걸 이제 그 다음 같은 순서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어의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한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의 확률 W2는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될까요? 이거는 W1이 그 첫 번째 어떤 특정한 단어인 것을 이제 가정했을 때 W2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구한 W1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 다음에 는,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앞 단어가 나인 경우에 는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아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해야 돼요. 형태소 목록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씩 쌍을 묶어서 분석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제 두 번째 단어와 이제 관련된 건데 이게 두 개씩 쌍을 묶어서 이제 내기 위해서 좀 편의를 좀 도모하겠습니다. 바이그램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보고요.
이 바이그램즈에서 이제 그 형태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이제 W1, W2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W1, W2가 잘 형성이 됐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 미리 이제 설치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바이그램즈라고 하는 이제 API를 이제 활용한 것이고, 요 바이그램즈에서 이제 형태소 목록을 이제 보시면 뭐 타고, 고가, 가아, 아아, 물음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씩 쌍이 묶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형태소 목록에 처음 20개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번잡하니까 10개만 이제 볼까요? 그러면 원래 형태소는 모타예요. 근데 요 바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가 두 개라는 이제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랑 타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모타 이렇게 이제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타랑 고가 이제 묶인 거예요. 타고. 그리고 고가, 고가, 가아, 가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인 거고 이렇게 이제 묶인 것이 이제 바이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개씩 이제 쌍을 묶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67페이지에 용어와 이제 서술을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이제 보시면 상단에 엔그램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엔그램은 이제 n개의 단어를 이제 뜻하는데 난폭 운전, 눈 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씩 쌍을 묶은 것은 이그램 또는 바이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실습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그램을 그 뭐 이런 API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직접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 조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깼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는데 근데 이거 왜 했어? 라고 하시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W2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단어 그냥 W2 자체가 는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단어가 특정한 경우의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는이 앞에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엔그램을 이제 통해서 이제 획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W2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2라고 이제 볼게요. P2고 이 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value count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편의를 위해서 normalize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볼게요. 이제 P2 10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자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그램을 일단 획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통계를 구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조합이 뭐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조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언어 모델의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P2에서 나는을 찾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확률이 이제 그 가능한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쌍이 안 맞네요. 아, 이게 그 W1, W2를 여기 나는으로 하고 여기 이제 따옴표 쌍이 좀 복잡하니까 W1, W2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이라고 하는 조합이 발생할 확률은 0.09%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이제 그 최종의 이제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W1의 이제 확률과 W의 이제 2의 확률과 W 이제 3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그 다음으로 등장할 이제 확률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를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W1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요게 나는 너 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나일 확률이 이제 나왔고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는이 나올 확률이 나왔는데 그게 독립적이진 않고 앞에 나일 때 는이 나올 확률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3g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NLTK에서 트라이그램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구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못하고 타고가 고가 아 이런 식으로 세 개씩 묶어낸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67페이지에서 논의하는 엔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실습 코드는 없고 그냥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한 예시를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